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장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건 에코프로 BM이 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더 강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에코프로 BM의 50%만큼 평가를 받는 게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제가 뭐 특정한 뭐 실적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만들고요. 그리고 양극재에는 전구체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리튬이 필요합니다. 리튬 수급 어디서 하나요? 에코프로에서 한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리튬에다가 전구체를 더해서 양극재를 만들죠. 그래서 고객을 상대하는 최접점에 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전구체를 만드는데 그 전구체가 에코프로 BM 말고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한국에서 그쵸?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가장 생산량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포스코 퓨처엠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그 LNF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쪽은 수직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은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LNF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요.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0%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게 맞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고평가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식을 볼 때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 그랬죠. 그렇죠? 위를 볼 때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위를 봐야겠죠. 근데 아래를 봐야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체크하고 파악해서 내가 정확한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평가치인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고 에코프로 BM이 무한정 빠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구조는 앞에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가격 반영이 되는 그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런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죠. 이 구간이 단기적인 고평가 구간이라고 할지라도요.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수주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뭐 44조 원에 대한 수주를 받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삼성 SDI 쪽에서 들어왔는데 삼성 SDI발 수주가 연 환산시키면요 한 8조에서 9조 정도 되고요. 이걸 기존에 있었던 걸 추가한다면 곱하기 2.5 정도 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양극재가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상장 시점에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누군가의 농간이겠죠. 그러니까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초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활용했을 때 그쵸? 이쪽에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지금도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BM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요. 조정을 끝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26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27만 1,50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하루 이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굳이 그쵸? 시총 대비해서 50%를 채웠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벗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한 가지 내용뿐입니다. 가격을 보자. 대신에 에코프로 BM을 보자. 근데 에코프로 BM은 조정이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단기적으로 시장이 약할 때, 그렇죠?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요. 이제 자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시장이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금리 인하가 안 됐죠. 근데 결국에 되겠죠. 시점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시점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온 것에 대한 이 반락을 조금 보여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급락하거나 시장이 완전 꺾여서 작살나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애플발 악재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우리는 가격만 체크해서 매수를 하면 주도주는 영원하고 주도주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쵸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쵸?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가격. 그리고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가야 될 건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신년이 됐죠. 그래서 신년이 된 만큼 제가 신년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지금 현재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이벤트로 제가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는 걸 1000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1월달 내내 계속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1000분이 다 채워지는 그때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종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인원이 많아지면 조금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신고가죠. 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집중하는지 알겠죠? 그쵸?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는 이 베이스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월 3일이죠. 1월 3일 날에는 제가 종목을 안 내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굳이 뭐 종목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자, 어저께까지는 나갔는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월 2일입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10시 개장이었죠. 그래서 10시 안내문이 나간 거고 10시 개장이기 때문에 9시 47분도 그쵸? 장 시작 전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장 시작 전에 1월 2일 시장가 매수 YIK 그쵸? 정확하게 진행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볼게요. 자, 오늘 12%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진행됐죠. 어저께 시가 5,370원, 종가 5,470원, 대략 한 2% 정도 되는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고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 중이죠. 그리고 저는 하락할 때까지 안 팝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부분 전 애초에 그냥 고가를 잡을 생각이 없고 저가를 잡을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한 거고 대신에 신고가 구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이틀 동안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모멘텀은 그겁니다. HBM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죠. 그렇죠? 하이닉스 주력으로 23년도에 진행이 됐었던 건데 삼성전자에서 HBM에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CXL이라는 새로운 이 관점의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 출원됐다는 내용이 12월 중순부터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달성했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틀 동안 거의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략 한 3일 정도 내용만 한번 볼게요. 12월 28일 지난 목요일입니다. 보면 레고캠 바이오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오늘은 떨어졌죠. 근데 28일입니다. 28일. 그쵸? 정확하게 하루에 한 5%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는데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간 이후죠. 근데 왜 제가 여기서 냈는지 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한다면 언제 공략해야 되죠? 이 구간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12월 22일이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쭉 올려서 보면요. 자, 12월 22일. 그쵸? 12월 22일. 그리고 정확하게 12월 22일 금요일. 2주 전 금요일입니다. 시노펙스 장시작 전 시장가. 그냥 시가에 그냥 사라. 이야기예요. 그쵸? 그 테크링. 시가에 그냥 사라. 같은 말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레고캠 바이오 8시 54분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무엇보다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신고가 구간에 왔다는 거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돈이 들어갔다는 건 세력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얘네들이 손실을 보든지 주가를 더 땡겨서 수익을 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쵸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12월 22일 정확히 보이시죠? 하루에 6%대 수익 마감.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 26일 날 시가 18% 그리고 종가 10% 그쵸? 떨어졌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때 재료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얀센에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계속 신고가 이후에 발생할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은, 즉 시장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쵸? 자, 그리고 다음 날 6% 상승, 그리고 28일, 그쵸? 이날 마지막으로 나갔죠. 이날에도 6% 상승, 그리고 떨어지니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몇 프로 수익이죠? 한 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쵸? 자, 위에 시노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노펙스. 자, 내용 한번 보면 오늘까지 시장이 급락하는데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유보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할까요? 그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고가, 그쵸? 매물소화, 또 신고가, 매물소화, 공략, 그쵸? 돌파 구간 정확하게 그게 12월 22일. 그쵸? 얼마입니까? 5,000원 초반에서 지금 8,000원 넘었어요. 한 7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쵸? 한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 나오는 건 신고가를 거쳐가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매매를 해야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내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23년도 이제 작년이 됐는데, 작년에 뭐 막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손절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월 달 안에, 또는 지금 현재 500분 정도 자리가 남았는데 1000분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 그쵸? 제가 무료로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어떻게 신고가 종목을 추려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분류가 필요한지, 그쵸?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신고가 검색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뭐 시노펙스나 뭐 이런 뭐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인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오늘 그래도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상승 마감이 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시장은 빠졌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올라왔다. 그쵸? 시장이 반등을 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소폭 눌릴 수 있지만, 그쵸? 대신에 저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저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전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또 해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다렸을 때 얼바에 잡고 어느 정도 기간에 보유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쵸?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다. 그리고 BM에 대한 조정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을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보이시는 단기 보유 전략 있잖아요. 그쵸? 이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까? 그쵸?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 가격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조금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12월 달부터, 그쵸? 계속 신고가를 강조드렸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그쵸?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그 매매 관련된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